1인 시위할 때 그래도 가장 고마웠던 분 누굽니까?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1인 시위 하면서 저희 당내 선배님들께 참 송구한 마음이 많았고요. 제가 1인 시위에 나선 이유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 2차 담화가 있기 전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저희 당내 의원님들이 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2차 담화가 나오고 2차 담화 내용이 단결해서 나를 지켜달라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그리고 나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권선동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탄핵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하려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시일이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12월 14일에도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감옥 갈 바에는 장군들이 사고를 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합리적이라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욕받이 할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누군가 한 명 대신 욕을 다 먹어야지만 소신파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겠구나. 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청에서 욕을 먹겠다, 욕받이를 하겠다.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는 취지에서 사실 나서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때 1인 시위에 전 태어나서 처음 해본 시위입니다. 1인 시위에 나섰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 선배님들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셨고 사실 지금과 그때는 또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당내에서도 이 비상계엄 잘못되었다, 대통령 위험하다 판단을 하는 의원님들이 당내에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오가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요. 제가 그분들께 저를 격려해 주셨다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또 입장이 어떨지 몰라서 실명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많은 분들께서 격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입장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5.18 민주묘지 참배에 다녀오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광주 찾아서 사과 메시지를 전한 건 김 의원님이 처음입니다. 광주 방문 결정하신 이유 뭡니까? 사실 이 광주로 간다고 하니까 압박이 대단했었습니다. 광주로 가면 이제 그나마 저를 보호하던 분들도 보호할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압박은 대단했는데 광주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80년 전두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에 항거하는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광주 금남로였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입장을 바꿔서요. 우리 대구 동성로에서 민중항쟁이 있었는데 경찰이 못 막아서 계엄군이 들어왔고 그 계엄군이 동성로에서 시민들을 학살했다고 우리가 역사를 현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동성로에서 대구 시민들을 학살을 했다면 너무 우리 큰 상처를 받았겠죠. 그 후에 은폐를 했습니다. 광주 같은 은폐를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독재 정권에서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 피해자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자,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광주 금남로 그 현장에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다.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시위가 열렸고요. 5.18 항쟁 때 가족을 잃은 5.18 유족들이 있는데 그 유족들에게 모욕을 하고 조리돌림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당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운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당원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 민주주의를 지켜간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존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 바꿔서요. 5.18의 가족을 희생당한 또 5.18의 아픔을 겪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금남로에서 그렇게 모욕을 했다. 학살 현장이잖아요. 광주 송동역 같으면 괜찮습니다. 광주 금남로는 학살의 현장입니다. 그 학살의 현장에서 학살한 사람들을 십자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상처, 이 원한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을 빨리 봉합하지 못하면 보수가 보수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보수당이 무언가 다른 걸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호남분들의 동의를 얻지를 못합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갈등은 통합으로 화해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두고 원한이 될 일을 만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풀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풀지 않으면 점점점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갔고요. 정말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상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보수의 가치입니다. 5.18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드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진짜 참 보수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해서 광주를 찾아뵈었었습니다. 네. 친한계 단체 대화방 이름이 시작2라고 하는데요. 네. 시작2에서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옴을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광주행 여파다. 아니면은 친한계가 잘못하면 본이든 타이든 김성구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준비하는데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는 그 근간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 보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선택한 그름은 큰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힘들수록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비록 뭐 당 안에서는 좀 외로운 상황이 되었지만은 저는 제가 하는 언행은 저희 당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를 실행하는 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네. 친한계로 지금 분류되었던 혹은 지금도 분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저 하나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도리어 달걀로 바위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망가지고 끝날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제가 어떻게 감히 큰 주류를 바꾸겠습니까? 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 이익만 생각을 해서 제 미래만 생각해서 틀린 걸 옳다고 하고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해버린다면 저 말고 다른 분들께서 보수의 가치를 잘 추구하고 실행해가고 있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수가 정말 무엇이 정말 보수인지 우리는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파문을 일으키는 역할을 저는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망가지고 정치를 더 못하고 경우에 따라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피해를 겪는다 하더라도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보수가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포용력 있고 품격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강한 보수가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혁신적인 실험을 하는 제대로 된 진보도 움직일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위기지요. 포퓰리즘, 극단주의를 막아가는 것은 건강한 보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뿌리내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작은아마 파문을 일으키고 또 고민의 거리를 던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많이 암담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비겁하지 않고 싶습니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보수의 미래, 갈 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대구 도심 곳곳에서 열렸는데 이 집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에 반하는 슬로건들,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탄핵 반대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통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 사유가 없는데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반대자를 처단하려고 처단 명단을 만들었고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허용된다는 거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와서 대통령의 감시 감독을 받으면 공정할까요? 공정할 수 없겠죠. 대통령 눈치를 보겠죠. 공정선거가 안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없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없애고 법원도 대통령 눈치를 본다 하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독재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요. 탄핵 반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탄핵 반대 집회의 상당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세력 강화를 위해서 나서서 더 선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지향을 하고 이 가치 지향을 품격과 품위를 갖춰서 포용성 있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정을 이룩하고 사회 통합을 만들면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것,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는 그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극단주의에 빠진 분들은 폭력적이고 권위적입니다. 폐쇄적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보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보수의 정반대말은 극우이다, 극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극우는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바탕 위에 민주적 참보수가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누군가를 계몽한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생각입니다. 엘리트 아닌 사람을 가르쳐 들어간다는 것이 반민주적인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고요. 국민들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 나라의 민주보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수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또 절대수호 가치가 있지요. 헌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걸 훼손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라면 사실 가장 분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부수면서 본인이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보수주의를 참칭하는 것이지요. 보수의 정반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